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이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몰래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썸을 타는데 괜한 밀당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커플인데 지금 싸워가지고 연락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별을 했는데 재회하자고 보고 싶으니까 연락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어떤 이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항상 그랬듯이 썸, 짝사랑, 커플, 재회 상관없이 시청 가능합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펼쳐봤는데 위대한 개츠비와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랑 소설 잘 아시죠? 위대한 개츠비가 사실 그러니까 불륜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 주인공들처럼 굉장히 복잡한 연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삼각관계, 사각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힘든 상황에 계시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이 동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관한 제가 스토리를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돼지, 윌버라는 돼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윌버라는 돼지가 이제 도살될 위험에 자꾸 처하게 되는데 이 거미와 쥐가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가 약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좀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좀 괴로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라던가 이성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약간 삼각관계나 불륜 외도의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많이 복잡해 보여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은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많으신 것 같고 이성들이 거의 다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많은 이성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시선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관심을 붙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의미한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연락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이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에이드 오브 펜타클과 나인 오브 컵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거나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얼굴을 대면하시는 분인 것 같고 이 이성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약간은 호탕하거나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과하면 바람둥이 같거나 좀 자신만만한 그런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이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 이성은 근데 아닌 척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기타도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 아닌 척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표현을 안 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막 알아봤는데, 우선은 외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라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워낙에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한대요. 여기 그림에 그려지신 이 남자분처럼 키도 크시고 이목구비도 되게 훤칠하시고 몸도 다부지시고 되게 잘생긴 느낌이 있거든요. 여자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 그래서 꾸미면은 더 빛날 외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분의 성격을 들여다봤는데 아주 흥미롭게 여기 이 카드에 나왔던 나인 오브 컵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호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고 모든 일에 여유가 넘치고 이러신 분인 것 같은데, 때때로는, 좀 잘 삐진다거나, 너무 오지랖이 넓다거나, 좀 남자분인데 약간 여성 같은 면이 있다거나, 여성분처럼 섬세함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고, 만약에 이분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요, 되게 털털하고, 되게 마음이 여유롭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어쩔 땐 좀 잘 삐지거나, 좀 약간 성깔이 있다거나, 좀 오지랖이 넓다거나 이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장단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분은 좀 자유로운 연애 성향을 즐기시는 편인 것 같고, 이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지만 만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그 사람에 대해 앞에서 매력 어필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랑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자기가 되게 뭔가 좋아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그냥 만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많이 좋아해야 되고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막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술 먹는 거, 노는 거, 음주 가무를 좀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요.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 연인이 생기면은 그 연인과 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놀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건지 제가 물어봤는데, 자, 우선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락 안 하려고? 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아까 삼각관계 느낌 되게 많이 든다. 위대한 개츠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런 복잡한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지. 연락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막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연락을 받고 굉장히 좀 놀래하고 좋아하고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고 고백을 받는 거를 즐기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진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존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까도 그 샬롯의 거미줄, 그 돼지 윌버를 도와주는 어떤 거미랑 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진짜 같은 직업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거나 위대한 개츠비처럼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면은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면요, 두 분은 아마 만나고 사귀게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친구처럼 편안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좀 많이 위해주고 모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 되게 즐겁게 해주려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막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되게 막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애 고수의 느낌이 있어요. 연애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홀릴 수 있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성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성이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뭔가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면은 두 분은 분명히 사귀게 되는 게 맞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흐름을 보기에 앞서서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사귀시게 되면은 어떻게 사귀시는지를 좀 봤는데 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내가 원래는 공식적인 뭐 애인이나 결혼을 한 상태인데 이미 그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망망대해 이렇게 혼자 떠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거는 이 민들레 홀씨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민들레 홀씨 같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배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누가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해지고요. 굉장히 즐거워져요. 근데 약간 고비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흥미로운 게, 자, 여기 첫 번째 배에서는 민들레 홀씨 하나를 들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자, 여기 세 번째 카드에서는 민들레 홀씨를 7개나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어, 배에.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랑 만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공허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사귀어서 되게 좋았는데, 다시 난 또 혼자네. 나 너무 외로워. 빨리 내가 민들레 홀씨를 퍼뜨려서 나한테 찾아올 누군가를 만들어야겠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거를 좀 못 견뎌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고 항상 좀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랑 다시 또 만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과 이분이 처음에는요, 약간 이 관계의 주도성은 여러분들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를 주도하는 느낌이 있고,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등 뒤에 타는 거야. 자전거를 타는데 그 사람이 앞에 타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뒤에 타서 여러분들이 모는 자전거 뒤에 앉아서 이 관계를 해나가요. 근데 마지막 카드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의 얼룩말이 돼주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먼저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주도를 했다라면은 뒤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완전히 몸에 익어서 여러분들을 완전 모셔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는 말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을 주인처럼 모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길들이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이 사람과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약간 이제 적응이 돼서 이 사람도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계속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두 분은 흘러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흐름은 분명히 굴곡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연락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좀 멀어진다거나 그런 시점은 있지만 결국은 두 분은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은 만나게 된다. 자, 제가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그들의 입장이라는 조언 카드가 먼저 나왔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자기 입장만 있으신 거야. 너무 내 입장만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잘못됐고 다 틀렸고 나는 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일방적인 거고요. 본인만의 어떤 입장인 거고요. 사람마다 제각각 다 자신의 어떤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보하고 이해해야지만 이제 발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계속 그 사람의 입장은 그 사람의 입장인 거고 내 입장은 내 입장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신다면은 이건 연애와 만남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항상 누군가를 만나실 때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던가 여러분들의 어떤 직감 같은 거를 따라가시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왠지 나랑 이어질 것 같아, 아니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좋은 인연인 것 같아, 아니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라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여러분들의 직관도 믿으시고 또 누군가를 만나실 때는 나만의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양보하고 배려하셔라,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조언이 곡간이랑 멸치가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주는 인연은 맞는 것 같다. 아까 그 위대한 개츠비처럼, 개츠비도 엄청난 성공을 막 해가지고 그 이유가 이제 데이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성공하려고 했던 거고 사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많이 해준다거나 그럴 일이 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당당해지시거나 만약에 진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정리가 되지 않은 인연이 있다면 정리하시라는 거야. 근데 저한테 희한하게 상담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근데 이미 그 결혼 생활은 끝났어. 근데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누굴 만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혼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사실 예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랑 나는 결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기하시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불륜인 거고 외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 이렇게 사랑을 오픈했을 때 그게 멸치 같은 사랑인지 아니면 광어 같은 사랑인지 오징어 같은 상황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이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멸치가 뭔가 되게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남들한테 잡아먹힐까봐 되게 겁에 질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에 있어서 멸치가 되고 싶은지 광어가 되고 싶은지 보거가 되고 싶은지 오징어가 되고 싶은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남들한테 내놓기에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당당해질 사랑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걸 오픈했을 때 멸치처럼 막 이렇게 공격받거나 멸치 취급을 당한다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리 안 된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세요. 저는 왜 이 정리를 안 하시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뭐가 그렇게, 물론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근데 그렇게 이미 관계가 끝난 사람을 그렇게 사회적 제도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깨끗이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멋쩍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우리 샤넬님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 엄청 싸운다거나 자꾸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삼각관계 때문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뭐 누군가가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있든 어찌됐든 뭔가 그 사람과 소통 대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인 거고, 만나면 싸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마음,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내가 쟤를 보면은 피눈물이 나.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요, 대화 소통이 안 돼요. 대화 소통이 안 되고,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고르신 현재 연애 상황에 대한 카드가 헝거게임이랑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약간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몰두하시고 계신 상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애에 있어서 이제 적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정말 뭐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상대방 모습은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의 그 주인공처럼 맥머피죠. 이 맥머피가 이제 원래는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정신병원도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이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정신병원 같은데 이제 도망쳐 있는 상황이야. 근데 또 그 상황이 되게 편치가 않아.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변명거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책을 밟고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칼이 아니라 낚시구나. 여태까지 나 칼로 봤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명거리를 던져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샤넬님은,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네가 나한테 변명거리를 던져봤자 나는 이미 화가 났고,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상처 많이 받았다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뭔가 나한테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약간 숨기는 게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애매하게 굴고 뭐 나보다 일을 더 중요시 한다거나 아니면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중요시 한다거나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상대방 속마음은요.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힘들대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계속 좋은 관계, 심지어 결혼까지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자기 딴에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싸우는 이유가 뭐 잘 만나지 않는 거 아니면 이 상대방이 일을 더 중요시 하는 거라면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다 놓지 못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바람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은데 나도 어쩌라는 거냐. 내가 나중에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까지 누군가를 고르려고 한다면은 다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두 분의 상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치열하고 전투적이고 뭔가 살벌하고 억압적이고 약간 폭력적인 느낌도 있고 막 이래요. 정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연락을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이성이 있느냐? 자, 있습니다. 이 이성은 지금 여기 나왔던 이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 지금 짐을 챙겨서 어딘가로 갔던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가출을 한 사람이라면은 짐을 싸서 가출했던 사람이다. 관계에서 가출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가출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다시 좋은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샤넬이가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고 샤넬이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런 어떤 이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방금 나왔던 여러분들과 막 엄청 싸웠던 이 이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지금 싸워서 연락 안 한다거나 헤어졌다거나 그런데 또 두 분이 뭔가 일적으로 얽혀 계신 분들의 느낌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되게 많은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골라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는데 외모는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외모고 이성들이 봤을 때 좀 그런 연애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외모라고 나와요. 그리고 남자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처럼 굉장히 부티가 나고 굉장히 얼굴이 반듯하고 눈, 코, 입이 막 올바르게 박혀있고 제대로 박혀있고 여자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피부가 하얗고 예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외모는 정말 끝장이다. 외모는 두 분, 그러니까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너무 사랑스럽고, 왕의 외모, 그러니까 탑의 외모, 최상위의 외모예요. 자, 성격을 봤어요. 자, 이분의 성격은 문제가 좀 있는 게 너무 도전적이고 거칠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거나 뭔가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좋은 성격이긴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성격적으로 뭐 남들이랑 사교성을 막 이렇게 보인다거나 사람들과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싸보다는 아웃사이더의 느낌이 있고 혼자 있는 걸 좀 많이 좋아할 가능성, 그리고 본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무언가를 막 하는 거에 몰두하신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사교성은 좀 떨어진 지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성실한 느낌과 뭔가 계속 본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분은 누군가를 만약에 좋아하면은 솔직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너무 솔직하지 못해. 그리고 좀 약간 좋아하는 어떤 표현이나 그런 방식들이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게 되면은 좀 상대방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일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약간 마음속에 두고 막 계산을 한다거나 막 다른 이성들한테 좀 흔들린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누군가랑 만나고 사귀면은요 좀 길게 가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연인이 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랑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쇼윈도 같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라거나 남들 앞에서는 되게 다정다감하게 굴지만 실제로는 거의 여러분들을 내팽개치는 사람의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약간 해피형으로 보여요. 해피형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올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좀 뭐 카톡을 보낸다거나 뭐 잘 지내? 뭐 하고 사니? 뭐 이런 식의 연락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 같은 연락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살피고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오긴 해오는데 그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찔러보고 넘어가는 연락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황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연락을 분명히 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지? 그래서 네가 연락을 나한테 했는데 지금 나랑 어찌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남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연락을 받고서는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하는 연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관계의 배를 준비하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연락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쩌면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어떤 얘기를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는 그런 연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랑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떤 흐름을 한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되게 잘 받아주긴 할 거예요. 잘 받아주긴 하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춰주고 또 좋은 시간 보내긴 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은 그 상대방은 새 같은 존재인가 봐. 근데 원래 사람이랑 새는 대화 소통이 좀 힘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그리고 새도 역시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각자 원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각자가
너무나 다른 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랑 새는 사귈 수 없는 존재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상대방의 어떤 모습들이 새로 대표돼서 보여준다는 게 이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정말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이 없거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거나 애매하게 맴도는 존재, 새처럼 맴도는 존재. 그러니까 새도 인간이 좋으면 막 따라다니고 애정 표현도 하긴 하잖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라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멋있는 모습, 이 공작새처럼 여러분들한테 자기의 매력을 엄청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잘 꾸미고 나온다거나, 뭐 되게 막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런 화려한 공작새처럼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매력을 뽐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긴 오나, 여기도 또 새가 나오죠. 되게 희한하죠. 연락이 오고 여러분들은 또 받아줘요. 왜냐면 이 새가 여러분들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필 꽂힌 대상이 같은 인간이 아니라 새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이 새가 여러분들한테 날아오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꽃을 막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 꽃을 준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연락이 제가 봤을 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날아드는 새처럼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싶고, 자, 이후에 두 분의 흐름을 봤더니,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잘해보기 위해서 관계의 뱃속에 계속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민들레 홀씨까지 준비해서 이거를 막 퍼뜨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닿을 때까지 이 민들레 홀씨를 퍼뜨리고, 다행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동적이지만, 그러니까 자꾸 동물로 대표돼서 이 상대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등에 올라타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주려고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라는 말을 타서 편안하게 어딘가를 갈 수 있고,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등 위에 이렇게 올라타게 해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의 흐름은 계속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고 만나자고 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 사람의 연락,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여기 막 그림에 그려진 위성들인 거야. 행성들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연락이 올 때 반갑게 맞아주고 바라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성이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한 번씩 이제 지구 근처를 돌면서 지구에 가까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많이 성숙해지고 드디어 좀 인간의 언어를 알게 되고 그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긴 해요. 되게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좀 대화 소통이 안 됐던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 사람과 거리를 둔 채 계속 만남을 가지고 이 사람과 연락을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었는데요. 우선은 고귀한 타이밍이라는 카드와 함께 짐이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난장판이 된
짐 같은 마음속에서 벗어날 때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대방 때문에 뭔가 많이 지치셨고 굉장히 뭔가 지금 마음속이 어지러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음이 어지러지면 본인의 공간도 이렇게 다 어질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거야. 난장판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그 속에 누워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이제는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본인을 가꾸셔야 할 때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상대방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벗어날 때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항상 돌다리를 두드리시래요. 돌다리. 자, 돌다리를 두드리라는 조언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뭔가를 할 때 누군가를 알아갈 때 돌다리를 두들겨서 가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돌다리를 두들겨 봤는데 이 돌이 뭔가 믿음이 안 가. 이 돌이 왠지 부셔져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공간이 들떠 있어서 내가 밟는 순간 나를 물속에 빠뜨릴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돌다리 나오고 도끼 나와요. 도끼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끼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알아보고 무언가를 행하자고자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자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때 찍는 게 도끼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뭔가 대비하는 거야. 뭔가 대비하는 거고 도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만약에 이제 사랑이라는 나무를 내가 찍어 누를 때 금도끼를 쓸지 은도끼를 쓸지 아니면 무슨 도끼를 쓸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고 또한 이런 도끼들이 구비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다치고 이 사랑의 어떤 물에 휩쓸리지 않는 빠져 죽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조언이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조언도 열어봤더니 도깨비랑 밤길 나그네가 나와요. 자, 이 선비가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침 어떤 집이 나와.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약간 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귀신 같은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도깨비라는 존재도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우리한테 겁을 주고 좀 무서움을 주는 존재잖아요. 귀신과 도깨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어떤 그 지금 상황이 그 지금 뭔가 귀신이고 도깨비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 대비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알아가실 때 너무 성급하게 만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사람이 나한테 도깨비인지 귀신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든든한 돌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물에 빠뜨릴 사람인지 그거를 다 알아보고 가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하고 사랑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았고 답답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뭔가 사랑의 학살을 당하신 게 아닌가. 자, 이 카드는 G라는 아트 슈피겔만이라는 작가가 쓴 그 작품에 대해서, 만든 카드예요. 그래서, 이 G가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G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거나 학살을 당했다. 뭔가 여러분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학살을 저지른 게 그 상대방이지 않을까? 이 상대방은 군인이에요. 이것도 캐치 22라고 조지프 헬러라는 작가가 쓴 작품의 이제 그림인데, 이 사람은 뭔가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뭔가 전쟁은 일어났는데, 사랑의 전쟁은 일어났는데, 막상 여기를 벗어나자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뭔가 이 사랑의 부조리함에 처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헤어지거나 싸웠거나, 그런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잠시만요. 카드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과 되게 좋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근데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삼각관계에 휘말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 뭐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두 분을 갈라놨다거나 뭔가 루머나 그런 거에 휘말리신 느낌도 들고요. 근데 삼각관계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잘 만날 줄 알았고, 이 사람이랑 되게 좋은 시절을 내가 계속 보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싸움이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느낌이 있고요. 이 상대방의 속마음. 자, 이 상대방은 역시 싸움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뭔가 사랑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다. 싸움이 일어났고 내가 만신창이가 됐다. 지금 어떤 남자 몸에 엄청나게 칼자국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싸우고 헤어지신 분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뭔가 무슨 싸움이 일어나서 헤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있는 이성 특징을 한번 봤거든요. 이분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의 외모는 굉장히 장난 아니게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외모는 정말 뛰어납니다. 너무 화려하게 생기셨고요. 너무 이렇게 튀는 외모? 기본적으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좀 예쁘게 생기신 분 같아요. 굉장히 여성적이고 예쁘게 생기셨다. 피부도 하얗고 깨끗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이분의 성격을 봤는데, 이분의 성격은 되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어디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거나, 호기심이 많다거나, 어디 묶여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기본적으로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을 수 있고요. 누굴 만나도 굉장히 가족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은 근데 안타깝게 좀 뭐라고 할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속궁합이 되게 중요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연애 스타일이. 그래서 속궁합적인 게 너무 과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분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거나 본인의 어떤 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연애보다는 본인의 일, 이런 거에 빠져 지내다 보니까 이분을 만나시는 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나실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이분 자체가 성격은 되게 좋은 사람은 맞는데, 뭔가 연애의 대상으로서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분은 누굴 만나도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뭔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어쩌면 정말 이분은 자기 어떤 욕구, 그러니까 그게 성적인 것이든 일적인 것이든 그런 거에 되게 빠져있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올 때도요,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을 때 연락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이 일만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 한 달 있다가 연락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관계에 이 소통과 교감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좀 일방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여튼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는지 봤거든요. 네,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올 겁니다. 왜냐? 이분 자체가요,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좀 견디지 못하는 느낌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공간 속에 빠져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기 위해 길 위에 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좀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이제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다시 사귀자고 한다거나 그럴 일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참고 이분한테 먼저 연락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좀 처음에는
그동안 뭐 안 좋았던 그런 상황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여러분들의 연락을 외면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 나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 되게 흥미로운 게 방금도 연락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공중근해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공중근해를 계속 타고 여러분들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만약에 이분이 연락을 안 받아서 계속 연락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약간 매달리시게 되면은 이분이 약간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분이 우선은 지금 당장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락을 계속 무시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분이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분은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분이 뭔가 지금 깊이 빠져있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리를 아예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멀어지게 된 그 이후에 천착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진짜 너무 일적인 것 때문에 바빠서 일에 매여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에도 앞으로의 흐름을 봤거든요. 자, 앞으로의 흐름은 두 분은 다시 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연락 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잘 지내냐는 둥, 보고 싶었다는 둥, 이렇게 좋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되게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오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껏 그래왔던 공중근해를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공중근해를 타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그 전보다는 자주 만나려고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흥미로운 거는 기존의 이 상대방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작은 아이 아니면 새로 대변이 많이 되는데 이후에 이 어떤 여러분들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되게 마음이 넓은 따뜻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사이를 이렇게 방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삼각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흑색과 하얀색의 누군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분과의 흐름은요, 삼각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한 명은 약간 늑대 같은 사람이라면은, 한 명은 사슴 같은 사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약간 늑대처럼 솔직히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분이 카드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좀 동물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늑대는 멀리 있지만 하얀색 사슴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시게 될 일이 있고 분명히 선택하게 되실 일이 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나요? 지금 공간이 온갖 난잡한 본인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래 본인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본인 자신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개성, 독립성,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살리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예쁘게 꾸미고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본인의 전반적인 삶을 예쁘게 관리를 하세요. 또 나오는 조언은요. 동아줄과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줄달리기, 그러니까 뭔가 이 밀당의 느낌도 있고 줄달리기의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의 모습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어린애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줄달리기를 그만하고 싶고 상처를 그만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진짜 괜찮은 이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아까 그 사람도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둘 중에 누굴 고를지 고민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약간 둘 다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둘을 약간 외면한 채 서 있는 느낌. 여기에서도 뭔가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두 사람 사이에 갈등할 일이 있고 선택할 일이 있는데 나중에는 약간 둘 다한테 질려버리는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아, 이제 나 혼자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 정말 꼴보기 싫지만 아니면 화가 나지만 어찌됐든 이 둘을 계속 만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은 약간 썸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냥 애매하게 여러분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뭔가 같이 일을 한다거나 얼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만나시는 분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썸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어떤 눈빛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뭔가 그러신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분을 보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볼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런 마음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이 상대방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되고 뭔가 일적인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뭔가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분을 회피한다거나 이분을 싫어한다거나 이분을 외면한다고 이 상대방 분은 느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두 분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 샤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나를 외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샤넬님은 뭔가가 상처가 많아 보이고 뭔가 숨기는 게 많아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 분이.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뭔가 계속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약간 서로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이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상대방의 외모는 우선은 굉장히 뭐 아니면 도인 것 같거든요. 너무 섹시하거나 너무 별로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본인의 스타일이 아닐 수 있고요. 어쩌면은 굉장히 섹시하거나 굉장히 여러분들이 끌리는 외모일 수 있는데,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이 뭐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섹시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들 자체가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이분 자체가 뭔가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고치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고, 자, 이분의 성격을 봤을 때 이분은 성격이 되게 호탕한 느낌, 털털한 느낌, 자존감이 되게 높은 느낌,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자체가 굉장히 둥글둥글한 사람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많고, 여유도 있고, 뭐 이러신 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자, 이분은 좀 연애 성향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연애보다는 일에 굉장히 몰두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기본적으로 뭔가 약간 이렇게 달달하거나 달콤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관계에 있어서 책임은 질 줄 아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좀 무뚝뚝한 느낌이랑 솔직하지 못한 느낌이 있고요.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책임감은 있는데, 이렇게 달달한 말 못하고, 오다 주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 느낌. 츤데레 스타일,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냐라는 질문에 연락을 해와요. 근데, 그게 진짜 어쩌면은 사적인 연락이 아니라 공적인 연락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놀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로 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오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공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락을 해야만 하니까 연락을 해오는 것 같거나, 아니면 정말 연락할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자, 어찌됐든 두 분의 이후의 흐름을 한번 봤거든요. 자, 두 분은 진짜 뭔가 서로를 굉장히 지켜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느낌이 있고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한다거나,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어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은 그러니까 서로를 지켜보는 느낌인 거지, 뭐 만나서 사귀고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두 분이 같이 일을 한다거나 뭔가 어떤 모임 속에서 계속 서로를 궁금해하고 쳐다보고, 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거리를 지켜둔 채 그렇게 계속 지켜만 보는, 서로를 쳐다볼 뿐인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한테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 그러면은 두 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가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이 까마귀 머리에 주황색 원피스를 입은 게 나오는 걸 보면은 두 분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연애 성향이 좀 많이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막 마음을 드러낸다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두 분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좀 약간 애완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뻐해주고 사랑을 해주긴 하지만, 애완묘라는 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좀 놀이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맞는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제가 왜 연애 성향이 좀 가부장적인 느낌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좀,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동등하게 평가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나보다 좀 많이 낮은 존재처럼 좀 이렇게 되게 쉽게 만지고 내 것처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왜냐면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두 분 다 굉장히 뭐 자존심이 센 느낌도 있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고집도 센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어쨌든 우리 샤넬님한테 조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이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가 연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과 비슷하게 굉장히 일적인 거에 꽂혀 계신다거나 그러신 분인 것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연애를 잘 할 줄 모르고 좀 무뚝뚝하고 하면은 그걸 좀 배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배우시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 어쩌면은 좀 이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냥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약간 소유물로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나는 연애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나 꾸미고 이런 게 좋아요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분들은 연애라는 거를 약간 이렇게 좀 소모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연애를 너무 소모품처럼 생각하거나 유익거리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임하시라고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또한 임금과 거지라는 조언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깜짝 놀랐는데, 자,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경제력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대방이 임금 같은 지위라면 여러분들이 거지 같은 상황인 건가? 그래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임금처럼 굴거나 좀 그렇게 함부로 이성을 대하다가는 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본처도 주지만, 그러니까 중전도 두지만 후궁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든 그 상대방이든 만약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뭐 이성들을 이렇게 취하려고 한다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린 거야. 그게 그분한테 해당되는 얘기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든, 그러니까 뭔가 이 연애에 있어서 이렇게 임금같이 행실을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조언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나머지 조언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사랑에 있어서 좀 이렇게 소소한 거, 행복한 가족처럼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중독이든 뭐 성공이 중요하신 분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만 하신 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좀 약간 이런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연인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비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좀 누리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대상과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어쩌면 어떤 분들은 헤어지신 분들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거는 뭔가 물질적인 것, 성공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치신 것 같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이 중요하거나 성공이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상대방이 뭔가 못마땅한 지점들이 있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성공, 뭔가 대단한 성취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일 확률이 높고, 이 상대방은 그러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있는 게 맞다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뭔가 갈등이 많으셨던 분이 맞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한쪽이 뭔가 고집을 부리는 게 있다. 그게 근데 저는 우리 샤넬님이 아니라 그 상대방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안 달래는 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이성 같은 경우는 외모를 봤을 때 굉장히 동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많이 어려 보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잘 정비되신 느낌이 있고, 또한 여자분인 경우는 굉장히 피부가 하얗고 여성스러운 느낌, 또 남자분인 경우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구릿빛으로 탄탄한 느낌. 그래서 두 분 다 몸매가 굉장히 좋으시고 비율이 좋으신 분들,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을 풍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외모는 굉장히 출중하십니다. 이분의 성격을 들여다봤을 때 이분의 성격은 약간 소통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있는데 그게 너무 정당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니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밝게 보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은 좀 어두운 곳이야, 세상은 좀 시니컬한 곳이야, 이런 생각이 좀 박히신 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좀 많이 옳다고 생각하신 경향이 있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조금 여성스러운 성격이 느껴지거든요. 좀 예민한 부분이 느껴지고 약간 오지랖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새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좀 강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분은 처음에 만약에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제가 고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에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막 이끌어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고집대로 만약에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달하게 잘해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고는 하지만 본인의 고집 때문에 사랑이 조금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연애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대뽀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라던가 감정 배려가 조금 안 된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조건 이게 옳으니까 너가 따라와야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으시면은 그래도 연애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기는 할 겁니다. 연락을 해오는데요. 근데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종잡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명확하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일을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아직도 자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오긴 해오나 그 연락 자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애매하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불명확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련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좀 많이 외면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고집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본인의 고집대로 생각하고 고집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의 꽃을 많이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좀 많이 낮추고 이
사람한테 많이 맞춰주고 막 이런 어떤 행동을 보여도 이 사람은 좀 당분간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티를 낸다거나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안 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좋으면서 아닌 척 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아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이기는 척 연락을 받아주지만 그래도 끝끝내 솔직하지 못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 이분과의 연애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온다면은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가 주는 것에 만족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두 분은 함께 나아가게 되지만 갑자기 이 상대방이 뭔가 다른 것에 꽂힌다거나 다른 거에 정신이 팔리면서 여러분들은 좀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분의 연애 성향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을 좀 비난하면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분 때문에 좀 상처를 받게 되시고 또한 이분 때문에 좀 멘붕이 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분의 흐름은 결국은 좀 안 좋게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더니 역마살과 진수성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랑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 삶의 활력이 돈다거나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히 두 분은 한번 깨져야 되는 관계는 맞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이 함께 가다가 갑자기 배가 난파가 되는데, 근데 배가 난파가 된 이후에 이 깨진 정표를 다시 한번 맞춰보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은요 좀 붙었다 만났다를 좀 반복하실 가능성이 높고 어찌됐든 두 분이 굉장히 서로 비슷한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두 분이 사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꾸 연락하게 된다거나 만나게 된다거나 하는 점들은 있고, 그러나 그런 비슷한 점들이 아마 이렇게 함께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배가 한번 난파는 되지만 그 깨진 정표를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일은 분명히 있을 거다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조언자를 찾으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애착 유형이고 이 사람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떤 상담가를 만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타로를 보시는 일이든 아니면 정말 심리 상담가를 만나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랑에 있어서 다치고 아픈 일은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꽃다발을 받을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어쩌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의 꽃다발을 전할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그 사람을 만나는데 지치고 힘들고 괴롭다면은 꼭 그 인연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조언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꼭 애써 한 명한테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리딩 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